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오늘 또 잘 나와주신 게 오늘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한 후에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 좀 미스가 났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는데 샌디스크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낸드도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게 확인된 그런 실적이었다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모든 그 컨센을 다 상회를 했고, 그러니까 드램이라든가 HBM에 좀 가려졌던 낸드 같은 경우도 가격이라든가 수요의 회복이 어쨌든 숫자로 증명이 된 상태고, 이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대한 그 낸드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매출 같은 경우가 89억 6,500만 달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372% 상승했는데 컨센도 5.7% 상향이 됐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86.4%에 영업이익률이 79.2%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총 이익률도 컨센을 상회를 했고요. 현금 흐름도 71억 3천만 달러로 해서 컨센이 선센보다도 71.8%로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의 질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출하량보다도 가격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네. 고객들, 고부가 고객들 중심으로 믹싱이 되면서 그 GPM도 이제 지난 분기 78.4에서 이번에 84.6%까지 급증을 한 상태고요. 또 영업 매출이 51%인데 영업 비용이 8%밖에 늘지 않아서 네. 영업 레버리지가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사업별로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샌디스크의 그 성장이 축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29억 7,700만 달러여가지고 이제 합산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억 5,300만 달러까지 돼서 이게 연간으로 437%까지 증가가 나타났고요. 온디바이스의 AI에 해당되는 엣지 사업도 54억 3,200만 달러로 해서 그 48% 성장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성장이 충이 됐다는 것들이 이번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그 시간에 뭐 4% 하락했다는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매출은 가이던스가 하회를 했고 마진은 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은 EPS로 넘고 그 매출 가이던스는 하회 조합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생산량이라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이거를 반증을 하는 것이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 자체는 그 샌디스크를 포함한 이제 그 메모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했다는 반증인데, 관건은 이런 가격 경쟁 유지하면서 외형 성장이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가 하회했다는 거는 외형 성장이 좀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낸드 쪽에서는 이제 그 GPM이 84.6%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이제 가져갔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승의 3분의 2가 가격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보면은 네. 가격 경쟁이 완전히 됐고, 낸드도 상당히 돈이 많이 버는 사이클로 진입을 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현물 장사 위주에서 이제는 완전 수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 모델이 누적으로 10건이 됐다는 얘기가 메모리 자체가 이제는 수주 사업으로 사실상 이동을 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LTA라든가 SCA랑 같은 결이다. 그렇게 네. 보시고 사이클의 변동성이 확실히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농구로 쓸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다만 이제 샌디스크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눈높이가 높단 말이죠. 그 높은 눈높이를 살짝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런 그 조정에서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낸드도 결국엔 슈퍼사이클에 좀 올라탔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샌디스크가 호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가 왜 미스가 났을까 하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결국엔 공급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결국에 어떻게 또 회사가 이 외형 성장을 해나가는지를 보는 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약간 좀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또 신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간밤에는 또
AI 쪽, 반도체 쪽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간밤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보다도 종목과 수급이 움직이는 시장이 맞아요. 이제 미국장에서 네. 일어났는데 개별 종목 이슈랑 옵션 수급이 지수의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을 했다는 것 네. 자체가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그 스페이스X의 오버행 이슈, 그 평가손과 보유수 해제 이슈가 이제 디데이 하루를 앞두면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콩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칩만 쓰겠다. 네, AI 맞아요. 인프라 구축에 네. 엔비디아만 쓰겠다 하면서 엔비디아는 3% 상승 나오고 AMD는 7%대 급락이 나타난 것들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또 하나가 스타링크가 지상 무선 서비스 진출을 하겠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기지국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크라이캐슬 같은 경우가 이제 4.9% 정도 급락이 나타났고 또 하나가 이제 2분기에 일평균 옵션 거래가 그 7,280만 계약 정도 되는데 또 SPX 제로 그러니까 원데이 그 제로 데이 제로 DTO 옵션 같은 경우도 하루 2천만 계약이 돌파를 해서 이게 옵션 수급이 굉장히 또 그 시장의 지수를 만드는 흐름이고 네. 그 시장 조성자의 델타 감마 해지가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상태라서 하나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은 예상보다 더 빠지거나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ISM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을 상회를 했고 고용 지표도 다르게 좋지 않아서 대체로 지표는 부진했지만은 이런 그 지표보다도 수급 개별 종목의 이슈와 수급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발언했던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결국에는 메모리에는 공급이 제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 계속 지속된다. 공급이 부족한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론 강세가 이어졌다는 것들이 그게 반증하고 샌디스크라든가 웨스컨 디지털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락세가 나타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이던스에 대한 일부의 네. 실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야간 선물이 1.2% 하락했기 때문에 장 출발 자체는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은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제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보증금을 3배 상향을 하면서 거래량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완화가 좀 일부 되고 그리고 EWI 자금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이제 반도체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요 섹터를 두루두루 다 사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약간 장기성 자금 그리고 미국계 자금과 블록록 자금도 포함돼서 네. 그럼 이제 요거 8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는 그런 장세보다도 일단 급반등 나온 상태에서 약간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횡보 흐름에 있어서 다른 섹터들이 올라가는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그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좀 그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실 투톱에만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다른 업종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도 실적 좋은 업종도 많은데 내가 다른 쪽으로도 돈 넣어야지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시장 상승을 거의 다 뭐 수혜를 못 받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또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이제 스페이스X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이터 센터는 뭐 엔비디아 칩만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AMD가 사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그 컨센을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그죠, 나타났는데 네. 밸류를 아직 얘기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보유소 물량 때문에 이제 그 급락하는 수급 이슈였고 그죠, 네. AMD는 어떤 기대를 선방하는 거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발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을 잘 보면은 그 남는 장사냐 그리고 그 돈이 언제 빨리 회수되냐 요거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스펙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 78억 2천만 달러로 해서 컨셉 15% 상향이 됐고 내용 자체도 AI 인프라 매출이 21억 9천만 달러로 컨셉 대비 606%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606% 폭증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AI 컴퓨팅 투자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수이 그렇군요.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오버행 물량이 이게 좀 물량 그렇죠. 부담을 네.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인 펀드멘트 이슈보다도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 오버행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내용은 샌디스크처럼 좋았지만은 세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매출도
15억 달러 정도로 해서 50% 성장이 나와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사실 그 1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19억 9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실적 상승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세론이 나왔던 거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던스 수주에 대해서도 리사스 CEO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내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전형적으로 세론입니다. 세론과 그리고 그 스페이스X가 앞으로 엔비디아만 치만 쓰겠다는 요 선언이 나오면서 그럼 대규모의 어떤 고객 이탈 우려가 겹쳐지면서 이 또한 이제 같이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두 종목의 약세는 그 펀더멘탈 훼손보다도 기대가 선방되고 일부 이제 오버행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이런 거에 따른 것이라 봐서 결국에는 두 기업 다 지금 그 우리가 초점 받을 거는 투자를 했으면 그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어떻게 또 빠른지 요게 초점을 맞춰서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가 이제 그 HBM 등의 이제 메모리가 그 좀 원가 상승의 어떤 마진 변동으로 뽑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이런 그 가격 결정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오히려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D램이랑 HBM은 내년까지 이미 다 완판이 됐고 낸드 같은 경우도 키옥시랑 SK 하이닉스만 8월 정도면은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샌디스크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낸드까지도 완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업황 자체는 이렇게 그렇게 문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우려했던 것들이 계속 해소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소되는 국면인데 이제 주가는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결국에 실적 하나하나 다 뜯어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FMS 2026에서 나온 발언들이 보니까는 이제 기사화되고 있더라고요. 열그룹이 2031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강자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또 핫했고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곳에 또 참여를 해서 이 AI 메모리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FMS 2026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2031년까지 그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최강을 유지할 거라는 게 그 욜그룹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맞아요. 네, 그 근거는 이제 5년 내 웨이퍼 생산량 2배랑 SK 하이닉스의 그 삼성전자와의 그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AI도 이제 2.0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AI 2.0 시대가 나타났고 이런 개발 주기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면서 굉장히 어쨌든 그 이런 민첩성이 핵심 경쟁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객 구도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 HBM 점유율이 이제 66에서 58%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 외에도 고객이 이제 다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 CXMT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CXMT D램이 공정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완성한 2019년도에 완성한 원지 공정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19년에,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제 소비 중심 자체가 이제 지금은 중국보다도 그 미국이 37에서 52% 올라가고 중국이 35에서 29%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유리한 시장 구도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AMD 실적이라든가 그 샌디스크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D램과 HBM뿐만 아니라 낸드에서도 이 레버리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FMS에서 얘기한 것 중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근본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3D 적층으로 위로 쌓는 거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계층으로 나누면서 좀 더 표준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르네요. 예, HBM 쪽만 보면은 GHBM 같은 경우는 위로 쌓는 겁니다. 가속기 그 옆으로 쌓는 위로 쌓는 3D 적층 구도인데 요게 이제 그 HBM5 대비해서 성능이 5배가 높은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객사 커스텀 IP를 삽입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요건 어쨌든 이게 개발된다 그러면은 사실 게임 체인저라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고객사가 실제로 채택하는지 여부라든가 실제로 개발이 잘 되는지가 핵심인 거고 SK 하이닉스는 표준 자체를 까는 형태로 해서 그 HBF 요 계층형으로 지금 그 샌디스크랑 같이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요게 구글이라든가 그 텐스토렌트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표준화를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달라요. 예, 전략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일단 현재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 판을 엎으려고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FMS 2026 관련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주가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는 주가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했지 이 부분을 또 가지고 오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놓은 전략들 이게 또 향후 시장에서 이게 또 어떻게 또 먹힐까 이것도 보는 게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EWY 뭐 자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매도가 좀 거센 매도가 멈췄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코스닥도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또 주가 탄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당국이 단위정보 레버리지 ETF를 거의 자연사시키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고 네. 증거보험 상향이라든가 하루에 매수한 거 만약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 자금을 이틀 후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10분의 1로 급감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아직은 추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됐다기보다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조정치는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고 외국인이 7월 31일에 그 하루에 7조 2천억 그 역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7월 한 달간에 9조 8천억 매도를 했는데 5월에 44조, 6월에 48조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리밸런시 부담이 사실상 해소가 된 상태라서 7월 한 달에 그래도 1조 정도 순매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어쨌든 매도 부담에서는 벗어났다 볼 수 있겠고 쏠림이 확실히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 ETF 하루에 거래량이 뭐 12조도 갔던 것들이 지금 1조대로 1조 3천억으로 현재 급감을 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디레버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지금 코스닥 전체 신용 잔고가 급감한 게 지금 고점 대비 11조가 감소했고 그리고 3일 동안 5조 5천억이 감소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저희 처음 들어보는 규모예요. 7월 30일에 8,400억 그리고 30일에 그 3조 2천억 또 그 8월 3일에 1조 4천억 감소했거든요. 대략 5조 5천억 3일 만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10% 감소한 것도 처음입니다. 진짜요. 네. 금융위기라는 코로나 팬데믹 때 한 2번 있었고 거의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그동안에 이제 매크로 이슈도 지금 중동 협상이 지금 진전이 되고 네. 그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나름의 이제 증시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도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59% 네. 되니까 요거를 코어로 갖고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그 반도체 일변도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게 국내 증시의 정상화라든가 상승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좀 쉬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게 시장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8월 달은 지수보다 종목 장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코어로 갖고 계시되 그 실적이라든가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서 그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